안녕하세요. 오늘 1일 합격 로또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세요.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등기필 정보 일어났을 때, 저거는 우리 말로 풀이를 하면은 등기 완료 증명서입니다. 등기 완료라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학교를 졸업했다면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주죠. 그게 졸업장입니다. 졸업장. 그럼 등기가 끝났다면 끝났다라는 증명서를 줘요. 그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럼 처음에 보면은 전세권 이전 등기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이거예요. 법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가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요 세 개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럼 요게 이전 있죠, 그죠? 그럼 이전이라면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전 되죠. 그럼 소유권 이외에 일어났을 때 전세권자가 을이다. 그럼 권리자는 을입니다, 그죠? 근데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이전했다면은 권리자가 을에게서 병으로 달라졌어요. 그럼 병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이전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외의 이전도 작성을 해요. 그럼 이번에 키는 있잖아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보존 이전 등기를 촉탁한 경우 일어나거든. 그럼 여기서 명의는 관공서가 명의인이냐 아니면은 관공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줬냐 이 말이거든.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구 속에서는 명의자가 관공서다, 명의자는 따로 있다, 따로 있어요. 그 문구를 정리할 때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보존 이전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구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3번을 공부할 때 갑명의의 소유권을 갑을로 경정 등기를 하는 경우 일어났거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등기의 종류에는 보존, 설정, 이전 요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치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불일치하는 등기를 바로잡는 등기는 6개입니다. 6개. 그게 경정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6개는 권리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경정은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거든. 그걸 바로잡는다고 해서 전세권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변경이죠.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전세권 자체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말소는 지우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등기가 아니에요. 말소 회복은 1번을 말소했는데 그게 잘못 말소가 돼서 원상으로 회복했거든. 그럼 옛날 번호 1번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멸실과 변경은 표제부거든. 표제부에는 등기필 정보라는 말 자체가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키를 딱 잘 잡으세요. 이 세 개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안 하는 예외 3개가 있어. 그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예요. 그럼 요 3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데 안 하는 예외 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작성을 안 하는데 하는 예외 1개가 있어. 그게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를 추가했다는 말은 만약에 합유자가 10명인데 20명으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권리자가 추가가 됐죠. 늘어난 10명에게 등기필정보 작성해서 통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소유자가 1명이었잖아요. 1명. 여기서는 가벌로 소유자가 추가가 됐죠. 그럼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여기서는 키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죠. 그죠? 자, 받아들일 때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요. 그죠? 그럼 답은 5번이죠. 설사 1번, 2번, 3번, 4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5번의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릴 리는 없어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관공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필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작성할 필요도 뭐다?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5번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있잖아요. 이 문구를 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거. 여기에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긍정이 되죠. 그죠? 등기할 수 있는 것. 그럼 1번에 보면은 답이 바로 나와 있죠.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당연히 등기 안 되죠. 두 번째. 가등기에 가압류가 나왔거든.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가등기에 가압류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불일치할 때 바로잡는 등기가 이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나와 있는 게 처분의 제한입니다. 이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거든. 그러면 이 모든 등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들어갈 수 뭐다? 있지. 그러면 소유권에도 가압류가 돼요. 저당권에도 가압류가 돼요. 가등기에도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그러면 가등기에 가압류니까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부기등기죠. 그죠? 부기등기. 왜?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1순위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죠.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네요. 그럼 3번에 보면은 이거는 너무 쉽죠. 그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이건 답이 바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4번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한 환매 특약이거든. 그 요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의 2번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거든.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등기 대상이냐 아니냐는 수없이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법에서 예시를 드러난 거 11개밖에 없어. 그 11개에 2개가 이게 나와요. 2개가. 그럼 2개가 이게 나온다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래 나와.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등기가 반드시 같이 들어와야 등기를 해주는 게 있어. 그게 소유권 이전과 환매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주지 뭐다? 않는다. 그럼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니까 같이 들어온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요게 키죠. 그죠?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거든.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에 안 되는 4개를 꼭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1번에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됩니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됩니다.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유 지분입니다.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은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네 개를 꼭 기억해 두면 돼요.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